황기찬 회장을 공격할 때 제가 막을 테니 회장 대신 저를 찌르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낡은 카페의 탁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인 강재인. 눈빛은 얼음장처럼 서늘했지만 그 말을 듣는 남자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색 후드티 차림의 남자, 홍 사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200만 원의 위험한 일을 맡았는데 이제는 그 목표물을 구하려는 여자가 자신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며 대신 찔러달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시선이 강재인 옆에 앉은 김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이성은 이 미친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재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의료용 해부학 책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특정 부위가 붉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급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전부 계산해뒀습니다. 정확히 이 부위를 너무 깊지 않게. 하지만 피는 충분히 나야 합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괴한은 책에 그려진 인체의 단면도와 눈앞에서 자신을 찔러달라고 말하는 강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여자 제정신인가? 아니, 이 여자와 함께 있는 저 남자까지.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강재인이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남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입니다. 일이 끝나면 약속대로 나머지를 드리죠. 돈 봉투가 주는 묵직한 유혹과 목숨을 건 제안이 주는 섬뜩한 공포 사이에서 남자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마침내 봉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비극과 복수의 서막이 가장 기괴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몇 시간 전 한 카페의 어둑한 구석자리에서였습니다. 강재인은 차갑게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예리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작은 음성 파일 하나가 조용히 재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연히 손에 넣게 된 강세리와 홍 사장 사이의 은밀한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며 김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주위를 한번 훑어본 후 마치 약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강재인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말없이 이어폰 한쪽을 그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연인처럼 머리를 가까이 맞대고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홍 사장, 당신 돈 필요할 테니 사람 시켜서 아르바이트 좀 해. 황기찬을 좀 위협해주라고. 그럼 내가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황기찬을 구할 테니까. 강세리의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김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 회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작극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남편인 지성준까지 나타나 입지가 불안해지자 강세리가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까지 세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황기찬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재인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니요, 김도윤 씨. 이건 우리에게 온 기회예요. 강세리가 차려놓은 밥상, 우리가 그대로 빼앗아 먹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김도윤이 말을 채 잇기도 전에 강재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강세리가 아니라 제가 황기찬 회장을 구할 겁니다. 제가 대신 칼에 맞을 거예요. 그 순간 김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강재인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재인 씨.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 죽음 뒤에 숨어있는 황기찬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황기찬의 완전한 신뢰를 얻고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만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완전한 신뢰를 얻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급소만 피하면 돼요. 이건 계산된 위험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획은 시작되었고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지금 이 카페에서 이름 모를 괴한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황기찬 회사의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한 평범한 아침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만들어내는 웅장함 속으로 황기찬과 강재인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황기찬은 평소보다 한결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강재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옆에서 차분한 미소를 띤 채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예리하게 날이 선 채 주위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황기찬의 완전한 신뢰를 얻는 순간이 왔어. 강세리, 내가 꾸민 계략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건 바로 나야. 강재인의 내면에서 차가운 다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로비 뒤편에서 강세리가 조급한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마른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계획이 성공할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홍 사장, 제발 실수만 하지 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란 말이야. 강세리의 마음은 조바심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김도윤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강재인의 뒷모습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정말 괜찮을까? 아무리 계산된 계획이라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 네 사람이 각기 다른 생각과 목적으로 로비 중앙을 지날 때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인아, 오늘 아침 회의 준비는 다 됐지? 강재인이 자연스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강세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찬 씨, 잠깐만요. 하지만 황기찬은 그저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그녀를 위해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회색 후드티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출근하는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며 앞서가는 황기찬의 모습을 날카롭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확인한 강재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괴한이 재킷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드는 순간
로비의 모든 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 죽어. 괴한의 목소리가 천장을 뒤흔들었고 평화롭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의 공포에 찬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경비원들이 다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강세리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황기찬을 구하는 영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보다 더 빠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재인이었습니다. 강재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황기찬의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수백 번을 연습한 것처럼 단호하고 정확했습니다. 피하세요. 강재인의 외침과 함께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황기찬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나는 황기찬의 놀란 눈에 괴한의 칼날이 강재인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와 박히는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각인되었습니다. 푸직하는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의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아. 황기찬의 절규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충격과 지독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황기찬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보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 같은 것이 기묘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이성을 잃고 달려가 쓰러지는 강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필사적으로 막아보았지만 끈적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김도윤이 황급히 달려와 강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계획된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진짜 걱정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한편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강세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 자신의 눈앞에서 강재인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영웅의 자리에 가장 증오하는 강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피 묻은 손으로 강재인을 끌어안은 채 불타는 듯한 분노의 시선으로 강세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재인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왜 거기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겁니까?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원망을 넘어선 깊은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강세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황기찬의 얼음 같은 시선을 받으며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황기찬의 모든 관심은 이미 오직 강재인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재인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안고 있는 황기찬을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만 무사하면. 그 약한 목소리가 황기찬의 죄책감과 연민을 극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재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살짝 돌려 김도윤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무음으로 전했습니다. 김도윤은 그 신호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며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강재인의 피와 뒤섞였습니다. 강재인을 향한 그의 사랑과 죄책감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순간 강재인의 복수극 첫 번째 장이 완벽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강재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재인의 피로 얼룩진 양복을 그대로 입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황기찬을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누가 당신을? 그 한마디에 황기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급소를 피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을 때 황기찬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주겠다고. 강재인은 그 다짐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황기찬의 마음은 완벽하게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강재인이 다친 일로 이성을 잃은 황기찬의 분노는 곧장 사건의 배후를 향했습니다. 그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홍 사장을 잡아들였습니다. 보안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칠 곳 하나 없는 상황에서 홍 사장은 황기찬의 살기 어린 분노 앞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재인을 다치게 한 게 너였어? 홍 사장은 강세리가 시킨 일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지만 황기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강세리의 뒷조사를 의뢰했을 때 홍 사장이 돈을 받고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 전 남편 지성준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지. 결혼한 적 없다고 나를 속였어. 황기찬의 추궁에 홍 사장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지호. 지호가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들 은호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남의 자식을 친아들로 알고 키워왔다는 사실. 강세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진실은 황기찬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황기찬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세리는 불안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황기찬은 아무 말 없이 서재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 그녀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그동안 내 거짓말에 놀아났구나.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전부 계획적이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아들 은호가 죽었을 때 제대로 진상을 밝히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린 것이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세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황기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모조리 뒤집어 버렸습니다. 재인이 퇴원해서 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세리의 완벽했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 옥상 정원.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계산대로 급소를 피한 상처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진짜 무기에 찔리다니.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자신의 옆구리를 가볍게 만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산된 위험이었어요. 이 정도는 각오했죠. 급소만 피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황기찬은 이제 완전히 저를 믿고 있어요. 강세리도 완전히 몰락했고요. 이번 단계는 완벽한 성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뭐예요? 강재인의 눈빛이 순간 도시의 야경보다 더 차갑고 깊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황기찬 그 자신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강세리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죠.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황기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차가운 복수의 다짐이 밤바람을 타고 도시 속으로 흩어지는 순간 과연 강재인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지, 완전한 신뢰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칼날은 황기찬의 심장을 어떻게 겨누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강세리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황기찬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내는 강재인의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강세리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그녀가 처절하게 몰락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재인의 진짜 복수, 아버지를 죽인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